안녕하세요. 오늘은 매우 중요한 강의를 하게 됩니다. 흔히 우리말로 당위의 슈드라고 불리는 그 당위의 슈드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 얘기는 짧게 하자면 한정없이 짧게 할 수 있고, 길게 하자면 끝도 없이 길게 할 수 있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당연히 저는 오늘 길게 얘기를 하겠죠. 길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짧게 얘기하면 그냥 뭐뭐 해야 한다는 뜻이잖아. 그런데 이게 must보다는 조금 약한 뭐뭐 해야 한다는 뜻이다. 끝! 간단하게 하자면 이거 외에는 끝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거를 왜 길게 얘기하냐? 뭐 얘기 자체가 재미있기도 하거니와 영어의 특성을 냄새 맡을 수 있기도 하거니와 이거를 잘 이 당위의 슈드의 그 속사를 제대로 보면 이 슈드라는 게 말이죠. 뭐 다른 조동사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should, would 이 두 놈이 골치 아픈데, 슈드를 옥스퍼드나 캠브리지 하여간 두꺼운 사전에 보잖아요. 그러면은 뭐 우리나라 영한 사전도 마찬가지고 용법이 1부터 해서 쫙쫙쫙쫙쫙쫙쫙쫙쫙 해서 무지하게 길게 20몇 가지가 된단 말이죠. 질리게 만드는, 사람을 질리게 만들 정도로 슈드의 용법이 쭉 많은데, 이게 중간중간에 왜 그런 뜻이 되는지가 한국인의 언어적 감성으로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무수히 많이 도사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제대로 다 알아봐야겠다. 다 슈드에 대해서 내가 다 알아야겠다라는 생각이 애시당초 들지가 않죠. 그냥 진리니까. 그런데 오늘 제가 설명드리고자 하는 이 당위의 슈드를 제가 어떤 체인어적 방식으로 이해한 것, 체인어적 방식으로 설명을 하는 것, 이거를 여러분이 잘 흡수를 하면 저렇게 20몇 가지가 되는 슈드의 용법을 하나의 실로 쫙 꿰서 원어민의 감성, 언어적 감성, 감각과 비슷하게 슈드를 다 소화할 수 있으리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당위의 슈드에 대해서 매우 길게 갈비탕, 비빔밥, 이러한 어마어마한 영양가를 가지는, 그러니까 소화하기는 좀 힘들죠. 샐러드나 만두 한두 개 먹는 거랑은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영양가 있는 갈비탕 플러스 비빔밥 한정식을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대부분의 영어 원서에 보면 should is used for advice, 이거는 명확한 조언의 슈드잖아요. 근데 이 당위의 슈드는 should is used for 해놓고 책에 따라 다르지만 이렇게 하여간 여러 가지 명사들이 동원됩니다. 한두 명사가 아니고 이렇게 여러 가지 명사들이 동원됩니다. 그 명사들을 한번 감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should is used for duty, 의무를 위해서 사용된다. 의무를 나타내기 위해서 이 제목이 틀렸네. used for, 의무를 위해서 사용된다. 말이 안 되죠. 의무를 표현하기 위해서 사용된다, 이렇게 말해야 되죠. 조금만 여러분이 생각해 보면 아시겠지만 should is used for advice 이러면은 그냥 to express라는 말이 없어도 돼요. 그런데 이거는 요렇게 요것도 없어져야죠. should is used to express, 요렇게 해야 됩니다. should is used for duty. 무슨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들으면 되지만 정확한 말이 아니고 개떡 같은 영어고요. should is used to express. should는 표현하기 위해서 사용됩니다. 의무, necessity, 필요, 그 말이 그 말이죠. responsibility, 또 그 말이 그 말입니다. 책임성. 됐죠?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것까지는 다 쉽게 이해가 되는데 obligation이라는 명사가 딱 뜹니다. 의무잖아요, 이것도. 아니, duty라는 쉬운 말을 놔두고 왜 이 영어 문법, 영어 원서들은 obligation이라는 어려운 단어를 쓰고 지랄이야,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이쪽 업계 종사자들한테는 언어학 비스무리한 걸 할 때에는 obligation이라는 단어가 훨씬 쉽고 편합니다, duty보다. 간단한 이유는 여기 보세요. obligatory라는 당위의 should,
의무의 should. 이거를 짧게 이 should를 뭐라고 불러야 되는데 obligatory should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놈은 형용사형이 없어요. duty는 형용사형이 저런 obligatory 같은 dutyal 이런 거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잘 안 쓴단 말이에요. 뭐 혹시 있을지도 모르니까 내가 경솔하게 말할 수는 없는데 제가 안 한 없어요. 그러니까 obligation이라는 말의 형용사형인 obligatory 많이 쓰는 말이고 쉽다 이거죠. 그래서 obligation이라는 말을 많이 쓰고 또 이 어쨌든 학문 쪽으로 가면 서양 언어권에서 이 라틴어 어근이 많이 살아있고 라틴어 어근이 많이 남아있는 그러니까 순수하게 앵글로색슨적인 그런 그 고향을 갖고 있어서 그러한 철자가 남아있는 단어보다는 라틴어적인 어근이 많이 남아있는 단어를 선호합니다. 라틴어가 죽은 말이기 때문에 그때 화석화, 결정화 딱 굳어있기 때문에 오해의 소지가 별로 없기 때문에 모호하지 않기 때문에 세계의 어느 나라에서 그 학문에 종사하는 사람이건 간에 서로 통할 수 있기 때문에 라틴어 어근이 많이 남아있는 단어들을 선호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 허세지 뭐 나는 너네들과 달리 매우 똑똑해 라는 학술적인 학자의 분위기를 내는 허세 그런 것도 좀 있겠죠. 그래서 하여간 obligation이라는 말을 선호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obligatory 이런 형용사를 쓰고요. 여기는 이제 그렇게 알아들으세요. is used to express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is used to express. 그 다음에 요게 좋습니다. 이거는 매우 이제 강한 의무를 나타내는데 desirability 이 단어를 사용해서 should의 용법을 설명하는 책은 제 개인적인 생각에 뭔가 좀 안다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요거는 좀 강한데 요거는 우리말로 번역하면 뭡니까? 바람직함이잖아요. 제가 이 단어를 좋아하는데 요거는 사람들과 사람들 사이의 사회적 관계에서의 바람직함을 주로 나타내죠. 그러니까 더 쉬운 말로 하면 매너가 좋다 이거예요. 이렇게 하는 것이 사람들로부터 매너 좋다라는 이야기를 들을 법한 예법에 맞는 바람직한 도덕적으로 사회적으로 윤리적으로 사교적으로 바람직하다. 그런 뜻을 나타낼 때 should가 사용된다 이 말이고 propriety는 어디서 온 단어입니까? proper 적절한이라는 혹은 적정한이라고 번역하는 것도 되게 좋은데 사실은 이 적정한 이거의 명사형이잖아요. propriety 요거는 desirability와 같은 뜻으로 쓰이는 경우도 있고 기술적인 적절함 그러니까 그 앞쪽에서 배웠던 명확한 조언의 advice 명확한 advice의 should와 겹치는 겁니다. 이걸 그쪽에다 갖다 붙여도 되긴 돼요. 그러니까 어떤 것을 분해하고 조립하고 어떤 그 기술적인 instructions 그러니까 도덕적인 인스트럭션도 되고 기술적인 인스트럭션을 해서 이렇게 해야지 윈도우가 열리고 이렇게 해야지 프로그래밍이 되고 이렇게 해야지 조립이 되고 이렇게 해야 분해가 된다라고 똑부러지게 지시사항을 전달할 때 그런 것이 기술적인 적정한 행위다, 적절한 행위다라는 뜻을 나타낼 때도 쓰이고 사회적, 윤리적, 도덕적으로 적절한 행위다 라는 뜻을 나타낼 때도 쓰인다. should가. 당연한 것이 우리말에 뭐뭐 해야 한다가 이 뜻을 다 이런 상황, 이런 용도에 우리말에 뭐뭐 해야 한다도 다 쓰이죠. 자, 그 다음에 미리 말씀드려야 되는 것은 obligatory should, 당위의 should, 우리말로는 이것을 학술적인 책에서 당위의 should라고 합니다. 그런데 영어 원서는 100% 이렇게 통일되어 있지는 않고요. 이러한 should를 obligatory should라고 하기도 하고 mandatory라는 말도 즐겼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원서는 obligatory should라고 하고 그러니까 그냥 ESL 초보자들을 위한 영어 대중적인 영어 교재에는 이런 말이 안 나오고요. 그런 책에는 그냥 should is used to express
뭐 듀리 이 정도만 나오고 조금 중고급 학술서나 페이퍼 논문에서 이런 말이 기본 학술 용어로 쓰인다 이런 말씀이고요. 그래서 mandatory should라는 말도 많이 쓰입니다. 같은 비슷한 뜻이에요. 지시적, 명령적, 훈령적 should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그게 당위의 should고 의무의 should다 이런 얘기죠. 이 형용사를 일단 소개해 놓고 그 다음 페이지 슬라이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당위의 should도 명확한 조언의 should처럼 여러 가지 패러프레이징을 당연히 할 수 있습니다. 즉 모델리티를 조동사가 아니고 모델이 아니고 다른 스트럭처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말로 하면 좋으니까 효과적이니까 하세요 라기보다는 당위의 should는 옳으니까 It's right for you to do it. 귀찮고 감각적이고 실용적인 좋은 결과 outcome이 beneficial outcome이 당장 당신에게 생기든 말든 간에 귀찮든 말든 간에 옳으니까 해야 한다 라는 뜻을 나타낸다는 거죠. 그 다음에 필요한 일이니까 귀찮더라도 해야 한다. 중요한 일이니까 해야 한다. It's important for you to do it. 의 뜻이 you should do it에 녹아 있고 또 이렇게 말하기 싫으면 이렇게 말해도 된다라는 뜻이죠. 여기 있는 문장들 다. 그 다음에 important를 very important라고 말하고 싶으면 이렇게 critical. 비판적인이라는 뜻이 아니고 very important의 뜻으로 쓰이는 critical 이런 형용사를 집어넣을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아까 desirability의 형용사형인 desirable 이렇게 당신이 행위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propriety의 형용사형 proper it's proper for you to do it 그렇게 하는 것이 적절한 행위다 잘하는 행위다 라는 뜻이 전달되고 이러한 패러프레이징이 가능합니다. 자, 그렇게 가주어, 진주어, 투부정사, 형용사 이렇게 한 다음에 다시 that을 이용해서 패러프레이징을 할 수 있습니다. 앞 슬라이드와 이 뒷 슬라이드의 다른 점이 뭡니까? 주어가 어떤 목적을 위해서 you로 해도 되지만 제가 주어를 he로 바꿔 놓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that절의 주어가 다 he가 되어 있죠. 그래서 앞쪽에서 배웠던 형용사를 똑같이 집어넣으면 됩니다. 이 빈 칸 채우기의 문제로 보자면 말이죠. 이렇게 앞쪽에서 배웠던 형용사를 집어넣고 for you to가 아니고 that이라는 that절을 뒤에다가 쓰면 같은 뜻이 됩니다. 자, that 왼쪽 부분으로 뭘 전달했죠? 모델리티를 전달했습니다. 이러한 모델리티를 직접적으로 한 단어 또는 두 단어로 나타내는 것이 뭐다? 이게 모더, 이게 모더 조동사라는 거죠. should로 나타낸다.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쭉 본 다음에 까만색으로 바꿔서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제 subjunctive 강의를 제가 약간만 해드릴 텐데 여기가 does가 아니고 do라는 게 영어 문법에서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do가 쓰인다는 겁니다. 이게 인간의 꼬리뼈만큼 퇴화되어 있는 영어의 subjunctive mood가 있는데 그 조그만한 흔적 중에서 조그만한 흔적 중에서 압도적인 95~6%의 percentage로 쓰이고 있는 subjunctive. 이 조그만 것 안에서 최고로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subjunctive가 바로 이 that절 안에 동사가 뜬금없이 동사 원형이 쓰이는 does나 did가 아니고 do가 쓰이는 이게 subjunctive의 가장 흔한 경우라는 거죠. 그런데 이 subjunctive를 뭐라고 부르느냐? 이걸 또 이름을 이런 subjunctive, 맨날 that절에 나오는 동사원, 뜬금없이 나오는 동사원형 subjunctive 이렇게 말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학술 용어로 이러한 subjunctive를 부르기 위해서 여기다가 형용사를 딱 집어넣는 거죠. 왼쪽에. 그게 조금 전에 배웠던 mandatory랑 매우 비슷한 이런 단어를 문법 학자들, 문법 업계 종사자들이 만들어내서 씁니다.
일상 용어에서는 쓰이지 않는 말이에요. 문법학에서만 쓰는 말입니다. mandative 혹은 mandative라는 단어를 써서 mandatory should의 그 mandatory랑 좀 다르게 요런 subjunctive 하면 거의 다 영어에는 이건데 그런 subjunctive를 mandative subjunctive라고 부른다. 이런 학술적인 정보를 좀 알려드리고 싶고요. 이러한 mandative subjunctive가 드러나는 것은 미국 영어의 특징이죠. 미국 영어의 특징입니다. 영국 영어는 이 자리에 should라는 조동사를 써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자리에 should가 들어간다. 그러면 이 should는 또 학술 용어로 뭐라고 부르느냐? 똑같이 mandatory가 아니고 mandative should라고 불러버리면 어때요? 이러한 subjunctive, 미국 영어의 subjunctive 자리에 쓰이는 이 should를 이렇게 학술 용어로 짧게 편리하게 부르고 이름을 붙일 수가 있는 거죠. 앞으로 여러분이 어려운 학술서 보실 때 참고가 되시라고 뭐 그런 부수 효과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알려드렸습니다. 어쨌든 이런 게 쓰여지는 이유는 뭐죠? 이렇게 동사 원형이 쓰여지는 이유는 이게 다 뭐라고요? 마음속의 생각, 머릿속 생각이지 아직 fact, he is going, he is doing, he was doing, he does, he did 라는 분명한 시간의 형태를 갖춰서 하나의 fact, 눈앞에 지금 벌어지고 있는 사실이거나 이미 벌어졌던 사실이 아니라 머릿속에 있는 어떤 상황, 사태, 머릿속의 동작, 머릿속의 상태가 앞으로 팩트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고 아직은 팩트가 아니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즉 영어는 독일어는 불어는 서양 언어는 이 어떤 명제나 동사의 꼴이 아직 팩트냐 아직 팩트가 아니냐를 동사의 꼴로 분명히 나타내는 것에 목숨 건 언어들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팩트가 아님을 분명하게 나타내기 위해서 이렇게 동사 원형을 쓰는 겁니다. 독일어로 주비용티브라고 하는 건데요. 똑같은 건데 이거 이 없고 주비용티브라는 게 독일어의 주비용티브는 더 심해서 영어는 subjunctive가 거의 다 죽었지만 독일어 불어는 아직까지 엄청나게 살아 숨쉬고 있거든요. 근데 독일어는 어느 정도까지 그 팩트냐 아니냐를 구분하냐 하면 간접 화법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뭐뭐라고 말했다를 이 인용 보호를 안 쓰고 that절 독일어는 이제 다스절인데 이렇게 다스절의 그 뒷부분이 딴 사람이 한 말을 옮길 때도 이게 100% 팩트라는 보장이 없잖아요. 왜? 한 단계 건너서 한 단계를 거쳐서 말을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거 진짜 내가 100% 보증하는 말은 아니야. 남이 이렇게 말하던데라고 말을 옮길 때조차 독일어식의 주비용티브가 쓰여요. 그러니까 100% 팩트라고 내가 손가락에 장을 지지는 건 아니다라는 그 자기가 책임 안 지는 걸 나타내기 위해서 동사의 희한한 평소와 다른 꼬라지 모양을 쓴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어에 이게 남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이치에 기반해서 이해를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의 기존 교재들은 이러한 내용을 다루는 게 아니라 어떤 식으로 하냐 하면 그냥 결과를 외우게 하는 거죠. 독특한 영어의 언어 현상을 그냥 외우게 만드는 겁니다. 주장, 요구, 명령, 제한 동사 다음에 that절에는 should 동사 원형이나 동사 원형이라는 설명을 달달달 외우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언어를 언어로서 받아들이는 게 안 되고 그 규칙을 영어를 외우는 게 아니라 그 규칙을 외우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 규칙이 100% 현상을 잘 설명하는 거냐? 천만의 말씀. 이런 경우는 또 어떻게 설명하냐 하면 이성 판단의 형용사라는 이름을 일본 학자들이 그리고 한국 학자들이 지들 멋대로 만들어내 가지고 이 현상을 설명합니다. 이렇게 설명하지 않고 그러니까 이게 이성 판단의 형용사가 도대체 뭔 소리야? 이성이 뭐지? 판단이 뭐지? 라는 생각을 쓸데없이 하게 만드는 해괴 망측한 용어를 만들어서 이성 판단 형용사 다음에 대절에는 should 동사 원형이나 동사 원형 이런 개똥 같은 소리를 한다는 것이죠. 딱 보면 옳은 일이고 중요한 일이니까 이런 일이 그가 이렇게 하는 일이 현실이 되어야 한다
라는 걸 나타내는 거니까 동사 원형이 쓰인다. 이렇게 이해하면 땡이고, 설사 여기 소개된 형용사가 아니고 다른 형용사가 나온다 하더라도 이 근본적인 느낌을 알고 있으면 자기도 모르게 동사 원형을 쓸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린다, 이런 얘기죠. 자, 다음 슬라이드는 이번에는 형용사가 아니고 동사와 대절입니다. 이게 이제 전통적인 우리나라의 전형적인 영어 교재들에서 주장, 요구, 명령, 제한 동사 하는 건데, 자, 요구하다, demand 맞죠? he should do it라고 어떤 문서에 쓰여 있다면 그 I는 뭐 어떤 실제적인 I가 아니고 사실은 이 공문서에서의 어떤 주체가 되는 법전의 그 주체가 되는 법전 지필자라고 합시다. 하여간 그런 법전의 정신으로서의 I인데, 나는 법전은 demand 요구한다. he do it. 그가 그것을 해야 한다고. 그래서 요구하다라는 뜻의 동사가 demand가 나와서 반드시 do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insist 주장하다죠. 만약에 I insist that he drives a taxi 라고 하면 이거는 존재하는 사실에 대한 주장이지, 그가 택시를 몰아야 한다, 그는 트럭을 몰아도 안 되고 자전거를 몰아도 안 되고 당나귀를 몰아도 안 되고 반드시 택시를 몰아야 한다라는 문장이 아닌 겁니다. 그의 직업은 택시 운전사다라는 fact, 사실을 내가 이건 틀림없는 사실이다라고 I say, 말하노라 강력하게 주장한다는 거고요. 여기서 이렇게 동사 원형이 쓰이면 그는 그것을 지금은 안 하고 있는데 앞으로 해야 한다라고 나는 주장하노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insist는 이런 뜻으로 쓰일 때와 이런 뜻으로 쓰일 때가 있는 겁니다. 이거는 indicative, 직설법이죠. 팩트를 기술하는 거 indicative입니다. 그래서 이건 subjunctive가 되는 거고요. 그런데 우리나라 영어 교재에 잘 소개되지 않는 동사가 있는데 그게 뭐냐? expect라는 겁니다. 이 expect를 사전에서 찾아보면 기대하다 이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게 예상하다, 이 두 개의 뜻이 다 녹아 있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동사고, should 설명할 때 expect를 빼놓고는 설명이 안 됩니다. 지금부터 집중하세요. 저는 이거를 한꺼번에 제가 어릴 때 뭘 좀 알았나 봐요. 고등학교 때도 이렇게 외웠습니다. 두 개의 뜻이 한 단어에 녹아 있기 때문에 예상하다의 예, 기대하다의 기를 모아서 얘기하다, 이렇게 제가 고등학교 때 외웠어요. 그 정도로 이렇게 좀 문법적 감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I expect that, 보세요. 이게 insist처럼 이게 예상하다의 뜻일 때는 I expect that he'll do it. 그는 아마 미래의 어느 시점에 어떤 행동을 하게 될 거야 라고 예상한다. 이런 문장도 있지만, 나는 기대해 그 사람이 그 행동을 할 것을. 그러니까 뭐하고 비슷해요? 자, 비슷한 겁니다. 똑같은 게 아니고 I want him to do it과 비슷한 거죠. I want him to do it. 근데 이거를 want라는 동사를 쓸 필요도 없는 게 I expect라는 동사 자체가 이런 ought 동사잖아요. I expect him to do it. 빨간색으로. 요 뜻이죠, 요 뜻. 이건 비슷한 거고. 그죠? I expect that he do it라고 옮겨야 제대로 그러니까 내신, 우리나라 중고등학교 영어 내신 문제를 엄밀하게 학술적으로 따지면 이거를 이렇게 옮기는 것은 안 됩니다. 요게 요런 뜻으로 되는 것이 맞습니다. 요런 문장으로 he do it 이렇게 되는 거. 그죠? 이건 뭐 이렇게 옮길 수도 있겠군요. 뭐 맥락과 문맥을 보면은. 근데 이제 해야 한다. 나는 그가 그런 행동을 그러니까 100%가 아닌 것은 제가 조심해서 그런 건데 90%라는 기준으로 볼 때 편하게 말을 하면 90% 이런 문장은 거의 예외 없이 이 뜻이죠, 이 뜻. 그가 그 행동을 해줄 것을 나는 기대한다.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거죠. 그죠? 내 바라는 상황, 바라는 상태가 그가 그것을 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죠. 근데
그 주장, 요구, 제한, 명령 동사의 expect는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 주장, 명령, 요구, 제한, 기대 동사 이렇게 문법 규칙을 만들어 버려야 해요. 그럼 여기서 끝나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계속 그 문법 설명을 아주 바보로 만들어버리는 동사들이 계속 영어 생활을 하다 보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주장, 요구, 명령, 제한으로 이렇게 나열할 일이 아니고 그걸 다 관통하는 하나의 속성이 뭐냐 이거를 생각해야지 이 영어 언어 현상을 이해하고 소화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명사가 되었을 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I expect that he do it를 my expectation is that로 바꿀 수가 있는 겁니다. that 바로 앞에 동격절 명사 뭐 예를 들면 그 insistance라든가 뭐 suggestion이라든가 그러한 동격 명사가 올 때 대절에 동사 원형이 쓰이는 것도 기존 문법책에 설명을 합니다. 기존 문법책에서 설명들을 하긴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까지 소개하는 책은 없어요. 그러면 이제 설명하는 분량이 너무 많으니까 생략한 걸 텐데 굳이 그럴 필요가 없이 하나의 관통하는 뜻, 느낌을 알면 이거를 이해하는 게 하나도 어렵지가 않죠. 굳이 그걸 다 설명해야 되냐 이거죠. 설명할 필요도 없이 이제 여러분은 그냥 한 큐에 이 전체를 관통하는 원리를 이해하시니까 이해가 되고 접수가 될 겁니다. 이게 동사 원형 써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영어 작문을 할 때 나도 모르게 my expectation 이 단어의 뜻을 명확하게 알고 있으면 그죠? 그 my suggestion is 라고 했을 때 자기도 모르게 that 뒤에 동사 원형을 자기도 모르게 문법 시험 친다라는 그런 긴장된 마음이 아니고 그냥 영어를 줄줄줄줄 쓰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my suggestion is that you do, he do 이렇게 되는 감각이 생긴다. 그게 생기는 게 중요하다 이런 얘기죠. 아셨죠? 자, 그 얘기를 하고 싶었고요. 또 이걸 왜 하냐 하면 expect 얘기를 왜 하냐 하면 expectation이라는 단어를 빼놓고서는 오늘 당위의 should를 관통하는 그 깊은 뜻을 공부하는 시간이잖아요. 이 조금 이따가 설명하는 이 당이라는 한자어와 expectation이라는 영어 단어를 머릿속에 다 기억하고 있으면 should 전체, 20몇 가지 용법 전체를 관통하는 어떤 무언가를 획득하게 되는 거고 좀 더 나가서 정상이라고 하는 이 상이라는 한자, 정은 이런 거고 상이라는 한자, 당이라는 한자, 그리고 expectation이라는 이제 이런 게 한자가 싫으신 분들은 expectation이라는 영어 명사만 딱 기억해 놓으셔도 됩니다. should의 설명에서 expectation은 절대 빼놓을 수가 없다. 그게 should의 어마어마하게 많은 용법들을 설명하는 키워드가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요렇게 하나의 묶음으로 보고 요렇게 하나의 묶음으로 보십시오. 요거는 이 위에 he should do it 그 뭡니까? 뭐뭐 해야 한다. 당위의 should죠. 그러니까 요거는 그렇고 요거는 요렇게 예측한다에 요렇게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게 가능하면 이것도 가능하고 이게 가능하면 이것도 가능하다. 서로 다른 뜻이죠. 그러니까 expectation이 여기서는 responsibility나 obligation과 비슷한 뜻을 쓰인 거고 내가 그 사람에게서 원하는 행동 이거고 기대고 요거는 순수한 expectation 예측인 거죠. 예상인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미래에 대해서 예측하는 겁니다. 역시 이것도 미래에 아직 벌어질 일이고 현실에 존재하지 않은 일이니까 모델리티를 나타내는 will이 나와주는 것이죠. 됐죠? 자, 그렇기 때문에 다시 그러면 위에 있는 title he should do it 밑에 이 문장 그러니까 5번 문장, 6번 문장이 여기 있으면 돼요, 안 돼요? 돼요. 이게 앞뒤에 아무런 문맥, 맥락이 없기 때문에 이것도 영어로 간단하게 줄여서 he should do it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논리적으로. 이건 뭐냐? 예측의 should.
즉 여기 있는 이 should는 must보다 약한 should고 여기 있는 이 should는 will보다 약한 should예요. He should do it. 그가 그 일을 미래에 하게 될 확률이 95%는 아니고 한 7, 80%다라는 느낌으로 미래 예측의 조동사 should가 쓰일 수 있는 이유가 should가 그러니까 이런 의무 당위와 미래 예측으로 동시에 쓰일 수 있는 이유가 should는 곧 expectation이기 때문이고 expectation이라는 것 자체가 그렇게 두 갈래를 다 담고 있기 때문에 should도 그 두 갈래를 다 담고 있다. 이런 겁니다. 이것만 표현하느냐? 아니에요. 더 많이 포괄할 수 있습니다. 일단 예측과 기대라는 두 개의 측면을 살펴보았습니다. expectation이라는 영어 단어를 통해서. 자, 이제 우리말 한자어 he should do it를 우리말로 간단하게 하면 그렇게 하는 것이 아까 뭐 duty, necessity, responsibility, obligation, 뭐 desirability, propriety 어려운 단어 많이 나왔잖아요. 그거를 우리말로 바꾸면 당하답니다. 전부. 아니 이게 무슨 소리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온당하 그렇게 하는 게 지당하다, 타당하다, 적당하다, 온지타 적당하다 이런 뜻이 should의 여러 측면으로 배어 있다 이거죠. 온당하다, 지당하다, important, 타당하다, proper, desirable, 적당하다, desirable, proper 이게 우리말 한자에 딱 해당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뜻이. 그러니까 온당하다 이거 right 옳은 일이라는 얘기죠. 그럴 때 이 당이 뭐냐? 이렇게 생겼다는 겁니다. 이 당이 이렇게 이제부터 이제 좀 중요한 얘기를 할 텐데 should를 생각할 때 이 당이라는 한자를 항상 생각해야지 should 전체를 관통하는 무언가를 얻게 된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 이 꼬라지를 보면 말이죠. 최인호의 한자 교실입니다. 제가 영어만큼 한자를 공부를 많이 했거든요. 한자가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한자를 공부해 보니까 이 밭전자가 있잖아요. 이 농경사회에서 밭이라는 것은 현재 오늘날 우리한테 전기나 인터넷과 똑같은 거죠. 세상 만사를 다 설명하는 농자 천하대본, 천하시대본의 그 밭전자는 생긴 모양이 어때요? 네모. 이 전부 구불구불한 나무, 물론 이제 요즘만큼 그 논밭이 반듯반듯 하진 않지만 그래도 평지에서는 가급적 이렇게 밭전자가 이렇게 네모 모양을 갖고 있죠. 이게 구불구불한 산, 나무 이런 것들 전부 구불구불한 것밖에 없죠. 오늘날 우리의 시선에 포착되는 것들은 다 직선이지만 옛날 사람들의 시선에 포착되는 것들은 다 구불구불구불합니다. 그래서 아름답죠. 근데 논밭은 반듯반듯합니다. 그러면 옛날 사람들한테 이것은 무엇의 상징일까요? 룰, 어떤 질서, 규칙, 법칙의 상징으로 밭전자가 쓰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당이라는 한자도 항상 생각해야 되고 expectation이라는 영어 단어도 생각해야 되지만 이 한자 더 중요합니다. 왜 이래. 이치라는 말을 그 should를 생각할 때 항상 떠올려 주시면 좋습니다. 이게 이치를 상징하는 겁니다. 천리 만물, 세상 만물이 운동하고 존재하는 이치를 밭전자가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밭이 이제 옆에서 보면 흙이죠, 이게. 이렇게 밭이 이 이치의 토양, 이치의 토대, 이치의 밭이라는 거죠. 이 이치 위에 씨앗이 심어지면 이 이치가 그러하므로 사물과 사태와 어떤 사건이 이 씨앗, 이 규칙에 기반해서 이렇게 생성되고 생겨나는 것이다. 이 전체 이미지를 이렇게 솟아나죠. 흙 속에서 씨앗이 줄기가 돼서 솟아나지 않습니까? 이렇게 생겨나는 것을 표현한 상형 문자가 이 위에 상입니다. 그래서 정상이라고 할 때 이게 이렇게 들어간 거거든요. 이해되시죠? 이 솟아난다는 겁니다. 솟아난다는 거. 그러니까 정상은 제대로
제대로 솟아난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 흙과 이 씨앗의 성질에 맞게 제대로 이렇게 솟아나서 이렇게 제대로 된 나무를 만드는 것, 이게 정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솟아나는 상이 밭전자의 규칙과 합쳐져서 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렇게 온당하다, 지당하다, 타당하다, 적당하다라는 말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당연한 얘기 아니야? 이렇게 그 당연하다고 할 때 그 당자도 이 당자입니다. 당연히 그러할연 당. 이게 무슨 당이냐? 그럼 이제 그 하늘 천 이렇게 이름 붙이듯이 이게 무슨 당이냐? 이제 순우리말로 갈게요. 사실 이거 순우리말 아닌데 마땅당이라고 합니다. 이 당. 그러니까 일이 이렇게 되는 것이 마땅하다. 이 밭에, 이 농토에, 이 흙에, 이 씨앗이 들어가서 이렇게 상수리 나무든 무언 나무든 그 나무가 솟아나는 것이 마땅하다. 이러한 아름다운 형상을 묘사한 상형 문자가 이거라는 겁니다. 제가 오늘 강의를 자꾸 하다 보면서 이렇게 뭔가 느낌을 받는데 제가 김용옥 선생 빙의가 된 것 같아요. 이게 한자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된 그런 말이에요. 이런 식의 지금 빙의된 것 같아요. 이제 이러한 것을 다 담아내고 있는 게 영어의 should라는 겁니다. 이 한자, 그러니까 100% 똑같은 건 아닌데, 동양말이고 서양말이니까 똑같은 건 아닌데, 동양어의 정신에서 이 당이 차지하는 범위, 다양성, 풍부함과 영어 문화에서 저 should라는 조동사가 차지하는 넓은 범위, 그 다양성, 풍부함의 스펙트럼이 거의 흡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어려운 철학적인 영어 문법 책은 저 should에 대하여 설명할 때 이러한 알 듯 모를 듯한 철학적인 용어로 설명을 합니다. 사실은 제가 옛날에 영어 공부를 하다가 이 말을 보고서 지금 조금 전까지 제가 설명드린 바를 깨달은 거예요. 어느 날 영감을 얻고 그 다음부터 연구를 한 겁니다. 이건 철학책에서는 되게 쉬우니까 저는 이제 철학을 원래 했었으니까 matter of course는 여러분이 아시죠? 당연히 할 때 그 또 그러네. 이건 제가 처음 느낀 건데 of course 당연히라고 외우시잖아요. 그 당이 조금 전에 설명드린 그 당이라는 것이죠. 이 course라는 게 뭐냐? 세상의 만물이 이렇게 변화, 발전, 운동을 하는 궤도와 같은 course가 있다는 겁니다. 이 course에서 벌어지는 matter, 사건, accident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accident란 말보다 matter라는 말이 더 맞죠. 이 벌어지는 일. 그러니까 당연지사가 되는 것이죠. 당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거품이 없이 정확하게 요 영어가 담고 있는 뜻을 나타내면 당연한 일, 이 궤도상에서 일어날 만한 일이 시기와 방법과 나타나는 양상이 당연한 일, 정상, 이런 것을 우리는 정상적인 일, 마땅한 일, 지당한 일, 온당한 일, 타당한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이걸 왜 이렇게 장광설을, 물론 재미있는 장광설인데 이걸 왜 하냐 하면 영어는 이것을 벗어나는 이런 일들은 비정상이죠. 그죠? 비정상이라고도 할 수 있고 비상한 일이기도 하죠. 그죠? 보통 일어나는 정상적인 보통이 일어나는 normal과 should가 짝이 잘 맞는다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abnormal하죠. 비정상적이니까 사람이 놀라겠죠. 당황하겠죠. 이때의 당자는 그 당자 아닙니다. 당황하겠죠. 황당하겠죠. 벙찌겠죠. 헐하겠죠. 그런 것을 나타낼 때에도 이런 일들을 나타낼 때에도 역설적으로 반어적으로 should가 쓰인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을 제가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길게 설명했던 거예요. 영어는 비상한, 비정상, abnormal한 일을 맞닥뜨렸을 때의
이 사람의 느낌을 표현할 때에도 should를 쓰고, 당연한 일이 당연하게 일어나야 한다라고 말할 때도 일어날 것이다라고, 이제 눈이 여기 있으면, 눈이 이렇게 여기 있으면 미래를 예측하는 거죠.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예측할 때에도 should를 쓰고, 이렇게 일어나야 한다 앞으로라고 당위를 말할 때도 should를 쓰고, 이런 일이 이 궤도를 벗어난 일이 옛날에 벌어졌다니 그 참 황당하군, 놀랍군, 벙찌겠군 이라고 할 때도 should를 쓰고, 설마 앞으로 이런 일이 이렇게 궤도를 벗어나서 벌어지겠어? 아유, 그럼 어떡하지? 라고 걱정하고 우려하고 만에 하나의 그런 경우를 암시할 때도 should를 쓰고. 느낌이 오셨으리라고 믿습니다. 그죠? 눈이 이제 이쪽을 볼 때도 있고 이쪽을 볼 때도 있고, 하여간 이 눈이 다시 또 이쪽을 이렇게 눈동자, 눈썹 이쪽을 볼 때도 있고 이쪽을 볼 때도 있고, 이쪽을 볼 때 이 궤도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다를 말할 때도 should를 쓰고, 궤도 바깥의 일이 벌어지면 어떡하지라고 걱정할 때에도, 궤도 바깥의 일이 혹시 벌어지면이라고 말할 때도 should를 쓰고, 궤도 바깥의 일이 옛날에 이렇게 벌어졌다니 참 황당하네라고 얘기할 때도 should를 쓰고, 옛날에 이런 일이 이렇게 여기 있었어야 되는데 여기가 되고 말았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있었어야 할 일이 여기에서 벌어지고 말았다라는 애석함을 나타내고 마음이 아픈 걸 나타낼 때도 should를 쓰고, 그래서 이 네 가지로 다 설명이 된다는 겁니다. 그 20몇 가지 그 옥스퍼드나 캠브리지에서 설명하는 그 should의 엄청나게 많은 용법들이 이러한 프레임으로 한자 키워드 당, 상, 정상 할 때 그 상, 그 다음에 영어 단어 expectation, 이런 키워드로 보면은 다 하나의 축으로, 이러한 축으로 다 설명이 된다는 겁니다. 오늘 제가 설명 되게 잘한 것 같아요. 이 느낌을 전달하고 말로 전달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데 제가 매우 잘 설명을 해서 약 현찰 한 50만 원, 현금 50만 원의 가치가 있는 강의를 지금 짧은 몇 분의 시간 동안 한 것 같아요. 이 부분을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시면서 제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저 밑바닥에서부터 한번 완벽하게 느끼시려고 노력해 보십시오. 그러면 많은 앞으로 영어도 그렇고 언어도 그렇고 앞으로 혹시 또 철학이나 이런 거 하실 때도 엄청나게 큰 도움, 서양 언어, 서양 정신 전체를 이해하는데 어떤 약간의 그 또렷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인호 잘했어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